안녕하세요. 시언어 비전공자 스터디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과제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5주차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 변환,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알아보고 6주차와 5주차에 배웠던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본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 변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변환에는 자동적인 형 변환, 명시적인 형 변환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자동적인 형 변환에는 대입 연산시 형 변환, 정수 연산시 형 변환, 수식 연산시 형 변환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적인 것과 명시적인 것의 차이는, 자동적인 것은 어, 사용자가 직접 부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뀌는 형 변환이고, 명시적인 형 변환은 사용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바뀌는 형 변환을 의미합니다. 대입 연산시 형 변환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 F 변수를 실수로 선언을 해주고 F에 1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F는 실수이기 때문에 10을 F에 10을 대입을 하면은 대입 연산을 실행을 하면서 F에는 10.0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올림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소수점 자리가 생기면서 올림 변환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10을 넣었어도 F를 출력을 해보면 10.0이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로 X는 지금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X에 3.14159라는 실수를 넣었기 때문에 X에는 I가 아니죠. X에는 3이 저장이 됩니다. 뒤에 소수점 부분은 어차피 X가 정수형 변수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내림 변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수연산시형 변환을 볼게요. 정수연산시형 변환은 정수연산시의 찰형이나 쇼트형의 경우 자동적으로 인트형으로 변환하여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찰 x는 10, 쇼트 y는 20이라고 넣어놨는데 얘네는 둘 다 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x 플러스 y로 정수 연산을 해버리면은 그냥 결과 자체가 인트형으로 나오고 얘네 자체도 인트형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런 형 변환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정수 연산을 하려면 정수라는 거를 선언을 해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수식에서의 자동적인 형 변환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이 혼합된다는 걸 아시고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더 큰 자료형으로 통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x는 10, y는 1.2345라고 넣어놨을 때 x 플러스 y를 진행을 하면은 x가 더블형으로 바뀌면서 둘의 계산값도 결국은 더블 값으로 나오는 거죠. 좀 더 그 바이트 값이 큰 자료형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명시적인 형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 변환은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직접 결정을 해서 써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예제를 보면 int x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아까 앞에서와 똑같이 그냥 x에는 1.23456을 넣고 결과를 진행을 해도 똑같이 일이 저장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는 여기서 이제 대입 연산이 진행이 되면서 1이 저장이 된 거면 여기서는 직접 그냥 뒤에 있는 이 숫자 자체를 실수 자체를 인트형으로 바꿔주고 그 이후에 1을 저장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WF라는 F는 실수형 변수죠. 실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똑같이 5 나누기 4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F는 5 나누기 4라고 진행을 해주면 5랑 4 자체는 둘 다 정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1.25라고 알고 있어도 결국은 1만 나오게 돼요. 얘네 자체에서 계산을 한 후에 대입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를 볼게요. 솔직히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산이 다 결과값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다 써놓은 아이들이 다 결과값인데, 그 이유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더블 5 나누기 4라고 해줬는데, 더블이라고 이제 명시적인 형 변환을 쓰면
괄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5한테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해져서 5가 W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5.0이 되고 5.0 나누기 4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W이 4한테만 영향을 줘서 4.0이 되고 세 번째는 둘 다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경우에 보면은 어차피 둘 다 W형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W형으로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앞에서 인트형이랑 W형이랑 계산을 하면은 둘 다 W형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W형이 인트형보다 바이트 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어차피 계산값을 보면은 5.0 나누기 4.0으로 둘 다 W형으로 바뀌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값이 F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결과값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int i도 해놨는데 i는 이제 정수형 변수로 선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은 결과값이 달라요. 계산 자체는 똑같아 보이는데 첫 번째 계산을 보면 1.3 더하기 1.8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제 그냥 수학에서 계산을 하면 얘의 값은 3.1이잖아요. 근데 i에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i는 정수형이라서 뒤에 있는 0.1 이 소수점 부분을 버리면서 변환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 결과값은 3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걸 보면은 아예 둘 다 1.3, 1.8을 각각 인트형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을 인트형으로 바꿔주면 그냥 뒤에 있는 소수점 버리면서 1이 되고 1.8을 인트형으로 바꿔주면 뒤에 있는 소수점 버리면서 1이 돼서 1 더하기 1을 진행해서 결국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명시적인 형 변환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봤을 때 당연히 똑같은 계산값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논리적인 연산자를 볼게요. 논리적인 연산자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반복문이나 뭐 조건문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조건 자체를 확인을 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를 보면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 연산자로 결과값은 딱 두 가지,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참은 1이 되고 거짓은 0으로 표현을 해요. 일단은 연산자부터 볼게요. 세 가지 연산자가 지금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AND 연산자로 M% 기호를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뭐 얘네 각각이 조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X와 Y 조건 모두 참이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모두 참이니까 둘 다 거짓이 아니어도 하나만 참이고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어 연산자로 vertical bar라는 거를 써서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vertical bar는 shift 누르고 우리가 이제 엔터 정도 위에 있는 이 기호에 보시면은 같이 이런 기호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걔를 눌러주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X나 Y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고 둘 다 거짓이면 결국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단축 계산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일단은 그 논리 연산자를 볼 때 항상 앞에서부터 뒤로 확인을 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래서 AND 연산자에서는 X가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굳이 Y를 보지도 않고 그냥 그 거짓으로 나타나고 OR 연산자에서는 X가 참이면은 Y를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결과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는 수식을 진행을 안 해요. 세 번째로 not 연산자인데요. not 연산자는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걸로 X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예시부터 볼게요. AG에는 30, 토익에는 800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수식이 지금 있는데 두 개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을 해보면 AG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죠? 참이고 토익 결과값이 70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맞기 때문에 참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참이고 근데 N% 기호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 즉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을 보면은 age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기 때문에 참이고, 토익 결과값이 7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얘는 거짓이죠. 하지만 버티컬바로 이루어진 5어 연산자에서는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얘도 결과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낫 연산자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낫 연산자는 p 연산자, 그러니까 숫자의 값이 참이면은 연산의 결과값이 거짓이 되고, 거꾸로 거짓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음수는 제가 아까 거짓이라고 써놨죠. 음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거짓으로 확인이 되고, 1인 경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에 거부터 먼저 보면 리저트는 하고 그 낫 연산자를 사용해서 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1이 아니냐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걸 보는 건데, 그냥 피연산자 하나만 이렇게 1만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0이 대입이 됩니다. 근데 1이 대입이 되는 경우에는 0이 들어갈 때, 0이 아니냐를 확인할 때만 1이 보통 들어가고요. 보통은 이제 잘 사용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2랑 3이랑 같냐를 봤을 때 얘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얘를 낫으로 바꿨기 때문에 결과에는 참이 들어가는 1이 들어갑니다. 얘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낫 연산자는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뒤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 조건 연산자를 볼게요. 조건 연산자는 이제 지금은 짧게 제가 나타냈었는데 이걸 이제 점점 더 길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짧은 거부터 확인을 해보면 구조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변수에 굳이 대입을 안 해도 밑에 예시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뒷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물음표, 그다음에 콜론 기호, 이 두 개를 이제 중점으로 볼 거예요. 물음표 앞에는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참이면은 그 물음표 바로 뒤에 있는 애를 진행을 하고,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은 콜론 뒤에 있는 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좀 더 보시면 확인하기 편하실 텐데, 예시 보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얘가 만약 x가 y보다 큰 게 맞다, 참이었으면은 max에는 x 값이 들어갔을 테고, 이게 똑같은 거고, 만약 거짓이었으면은 max에는 y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age가 20보다 클 때, 만약 여기서 age가 21이었어요. 그러면 맞잖아요. 큰 게. 그럼 참이기 때문에 printf 성인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만약 21이 아니라 19이었다. 그러면은 청소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좀 더 구분을 하고자 age가 10보다 크냐 했을 때, 크면은 성인 아니면 청소년으로 두 개로 또 나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일 때 또 여기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age가 20보다 크냐. 그래서 일단 그 여기서 참이면은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크게 보는 거죠. 20이냐 해서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콜론 붙이고 여기에는 뭐 유아 프린트 되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볼게요. 이거는 표 자체를 전부 알고 계실 필요도 없는데 그냥 쓸 때마다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표를.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좀 연산자가 있을 거예요. 거의 비트 연산자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되고, 일단은 뭐 여기 연산자 순서를 적어놨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되는 연산자인 거고, 거의 모든 단학 연산자가 2학 연산자보다 연산자 순위가 높아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연산자 순서를 만약 기억을 잘 못한다 할 때는 항상 괄호 연산자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괄호를 그냥 쳐주시면 되고, 결합 규칙을 보시면 결합 규칙은 이제 우선순위가 같을 때 결합 방향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예요. 근데 이제 결합 방향이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연산자마다 결합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2 곱하기 5, 그 나눗셈 연산자 3을 했을 때 얘네는 다 지금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근데 우선순위 연산
숫자가 연산이 똑같은데 결합 방향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써 놓은 것처럼 그 곱하기를 원정을 진행을 해 주고 그다음 나눗셈을 진행을 해 주는 거고, x는 y는 z는 o라고 대입 연산을 진행을 했잖아요. 대입 연산은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z에 5를 대입하고 그다음 y에 5를 대입하고 마지막으로 x에 5를 대입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과제는 제가 정리를 해서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5주차까지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고, 아직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는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진짜 코드를 구성할 때, 그 코드 구성이 완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아직 계속 헷갈리셨던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다시 영상 돌려보시면서 완벽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